어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7차례 변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 정 위원장이 충돌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이 정 위원장의 설전은 신원식 대통령 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소추단장으로서 이번 심판의 이 검사격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그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비판을 하면서 이 직접 발언에 나선 게 이 논쟁의 시작이었는데요. 정 위원장은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 측이 이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야당의 줄탄핵이나 예산 감액 처리 등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말하는 동안 메모지에 무언가를 받아 적던 윤 대통령은요, 이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어제 헌재 모습 보시겠습니다. 탄핵과 예산과 특검은 엄연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국회를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정말 경고성이었다라면 그냥 경고하면 될 것을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인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두 사람은 간첩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서도요,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요, 지난해 11월에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언제 통과된지 알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원식 안보실장의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민주당이 간첩법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한 정청래 위원장과 또 재반박을 한 윤 대통령 간의 2차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첩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 등 그런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위원장이 맡은 국회 탄핵 소추단장은요, 형사재판으로 치면 대표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탄핵 소추단장인 정 위원장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하고도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요, 이 정 위원장의 탄핵 소추단장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그런 칼럼을 실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정우상 논설위원이 명색이 대통령 탄핵 심판 대표 검사인데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인데요. 칼럼은 먼저 정 위원장이 지난 1989년 전대협 반미 구국결사대 소속으로 서울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을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또 2002년 10월 전대협 후신인 한총령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정 위원장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올림픽 성화 점화식 같은 반미 횃불 투쟁이라는 표현을 쓴 점도 거론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그의 입에서 헌법, 역사 같은 육중한 단어들이 지금 헌재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비장함을 느껴야 할 텐데 자꾸 쇠파이프, 대사관 월담, 미 총독부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서 집중을 방해한다. 이건 한편의 부조리극이다.
명색이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는 검사의 역할이라면 국민 다수가 수긍할 만한 인사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어제 헌재 재판장으로 돌아가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배경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국회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야당에서 박수를 쳐주지 않았던 그 사례까지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타내기 굉장히 악의적이었다.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등 이 야당에 맹폭을 가한 건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국회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가면 야당이 박수 한번 쳐주지 않았고 오히려 퇴진 시위를 해서 이 반쪽짜리 기조연설을 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미국 국빈 방문 갈 때 민주당 측에 가자고 건의도 해보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에는 여야 의장단 등을 초청을 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대화 타협을 거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주장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이 헛소리보다 윤 대통령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이 영구 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의원께는요, 앞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7차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청구인의 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피청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직접 나서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명분이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간첩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그 사법 체제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법정 문제 이전에 한국 정치의 양극화라는 거를 아주 둘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은 지금 초거대 일당이지만 소수당일 때도 야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극단적인 양태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볼 때. 네, 당시 국회의원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줄타내기라든지 예산 입법 같은 것도 그들의 어떤 그 법의 테두리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될 계엄 선포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적어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줄타내 예산 입법 이런 식으로 치닫는 거는 좀 잘못이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으되 그거를 계엄 선포로 대응하는 건 잘못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이게 정상으로 갈 텐데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곽종근 같은 경우도
내란의 주요 역할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진술을 사실 그 상당히 솔직하게 한다 여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 사람이 자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공익 제보가 되는 한국 정치의 수준을 자꾸 하향하는 그 주체는 정치인들이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